그런 거 자퇴가 그렇게 되게 쉬운 프로세스인지 몰랐어. 농구? 아, 봉어. 근데 이게 나는 우리 너무 틀다리 같은데 우리는 당연히 개근상. 나는 초중고 다 개근이었거든. 그래, 개근 거지다. 맞지? 그 요즘 그런 말도 있더만. 아니 그런 거 아닌가? 개근상이 제일 좋은 상 아닌가? 아닌가? 그랬죠. 응. 아 그래? 아, 난 다 받았어. 근데 뭐 나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때는 다 받아. 그냥 그게 거의 통상적인 거였어. 그래? 응. 아무튼 이제 최근에 그 얘기를 듣게 돼서 자퇴한 학생들이 있다는 걸.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 내가 세상을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라보진 않거든. 근데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은 원래 경쟁의 연속이야. 갈 놈은 가는 거고 앉아 있는 놈들만 집중하면 알겠지? 원래 독고다입니다. 하면서 잠시 이제 파트너십으로 관계를 맺고 서로 으쌰으쌰 하는 거지. 나 진짜 세상을 뭐 냉소주의로 바라보는 건 아니야. 근데 현실은 그거야. 알겠지? 너 있잖아. 상대평가가 얼마나 잔인한 건 줄 아냐? 내가 잘해봤자 내 성적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닌 거잖아. 100점을 위해서 목표로 받는 게 내가 100점인데 쟤도 100점이야. 그럼 내 100점이 평가 절하되는 거잖아. 그거 되게 불쾌한 거야. 물론 100점이라는 단순 사실은 꽤나 쿨하긴 해.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잖아. 조금 필요하다. 갈게요. 자, 왼쪽 밑에 보시면 제가 서브노트가 조금씩 에디션 형태로 바뀔 겁니다. 킬링워드를 이쪽으로 깔아놨거든요. 저기 쓰는 것보다 여기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바꿨고요. 그 다음에 글자도 좀 바꿨어요. 좀 더 예쁘지 않나요? 제가 좀 텀을 두고 반응해. 너무 기계적이네, 짜시가. 아, 그래? 아무튼 그렇습니다. 잘 봐. Service sector, this unrated. unrated에 파란펜 밑줄 쳐봐요. rate라는 단어가 비율, 속도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는 평가하다 뜻이 있거든요. evaluate 뜻이 있어요. 그럼 봐봐. 이 under이니까 고평가예요, 저평가예요? 저평가가 되겠죠. 저평가된 경제 분야는 서비스 섹터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같은 단어를 재진술해놨어요. 뭐 이렇게 표시를 해도 좋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거예요. 오늘 클리닉 오는 사람 손 다 오네? 잠깐만 저거 니 죽는데 저 왜? 왜 오늘 안 해나? 왜? 해야죠. 해야 저가요. 하게요. 이번 주 오늘이 나오니까. 오늘 제가 클리닉 있잖아. 2차 클리닉 테스트가 좀 어려워요. 10문제를 냈는데 10문제를 다 맞춘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어제 풀었잖아. 맞지?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왜냐하면 연습은 그렇게 하는 거 알겠지? 저는 오늘 오전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숙제랑 클리닉용이 다 따로 있으니까 제가 지금 내는 문제는 진짜 일일이 제가 다 만드는 거예요. 보기까지 다 선별해서. 즉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하면서 열심히 틀려주세요. 틀린다는 게 홀이 아니라 제가 항상 럭키 비키로 만들 겁니다. 자꾸 냈잖아. 내가 어제 요 얘기만 할게. 내가 어제 피자집을 갔거든. 수업 다 끝나고. 제가 원래는 토요일 스케줄이 6시 클리닉 하고 나서 부산 개인 수업이 있어요. 끝나고 나서 돌아오면은 대구 한 9시 반에서 10시쯤 된단 말이야. 10시에 이제 교동에 피자집을 갔는데 피자집에 장원영 사진이 있는 거야. 내가 장원영은 별로 안 좋아했거든. 내가 원래 뉴진스 민지 진짜 좋아했단 말이야. 근데 뉴진스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가 되는 거야. 안 나온 지 한 2년 됐다 이가 1년? 돌아와라 버니즈. 아무튼 농담이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사람이 노출되다 보니까 장원영이 자꾸 보이는 거야. 화장실에 장원영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찰칵 찍었어. 야, 너 사진 안 찍냐, 넌? 화장실에서 좀 그런가? 진빔 하이브리드 이거. 광고이길래 그냥 찍었어요. 나중에 바탕화면 하려고. 피자 맛은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아 그냥 그래 그렇지. 아 설마 화장실에서 씨, 말이 돼 씨. 그 사람이 사회적 체면이 있는데 갈게요. 자 우리 지금 11시 55분이거든요 1시까지 빡세게 달려봅시다. 가자. 아 그 다음에 이거 그때 너희들한테 그 수업 진도가 안 나온다라고 전달받은 부분을 뺀 건데 말씀드리지만 다시 포함시켜서 수업 진도 나갈 거예요. 알겠죠? 갑시다. 고고. Expanding and advancing our country's service sector. 얘들아 이건 이렇게 봐야 돼. 뭐냐면 일단 주어 부는 여서 여가이가 맞는데 잘 봐. 지금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해보시고요. our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쳐보세요. our이라는 게 소위 한정사거든요. 한정사. 사실 저는 이런 말 자체를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그렇게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the, my에 해당되는 소유격 한정사인데 얘들이 다 한정사긴 하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타이틀이 아니라 그 타이틀의 기능에 집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와 더와 my라는 한정사들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종속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뒤에 명사는 반드시 나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부터 수식에 의해서 형용사와 부사가 부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반드시 얘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나요? 근데 봐. 제 질문은 이거예요. expanding과 advancing이라는 ing가 필기 안 하셔도 돼. 동명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즉 현재 분사일까요? 잘 봐. 보자마자 동명사라고 자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즉 형용사가 안 된다라고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라고 질문한다면 영어는 제가 위치어라고 했죠. and가 문두면 접속사입니까? 부사입니까? 부사라니까요. 영어는 위치어예요. 따라서 얘가 형용사가 되려면 형용사 ing의 위치는 한정사 뒤 명사 앞 여기 자리가 돼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얘들이 형용사이려면 our과 명사 사이인 여 안에 들어갔어야 돼. 알겠지? 따라서 이 ing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명사고 얘들은 얘의 뭐가 되죠?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주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삼형식 타동사의 목적어가 된다고요. 우리나라의 서비스 섹터를 확장하고 뭐하는 거? 발전시키는 것인 거 맞지? 질문을 달리 해볼게요. 다시 파란 펜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가장 깔끔할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잘 봐. 지금 여기다가 네모 표시하시고요. 별표 치시고 어법 EV라고 표시하시고요. 선생님 이상해요. 동명사 주어가 두 개인데 왜 R이 아니라 is예요? 그건 말이다. 잘 봐. 신문을 펴서 신문을 읽는 것. Open and reading a newspaper가 분절된, 단절된 동작입니까? 하나의 연결된 동작입니까? 연결 아니냐? 신문을 폈다가 이거 보는 게 아니잖아, 맞지? 따라서 이건 하나의 연결된 동작이에요. 지금 제가 굉장히 단순한 예시를 들었지만 그 예시를 통해서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어야 되지. 잘 봐. 우리나라의 서비스 섹터를 확장과 동시에 발전시키는 하나의 연결된 동작이라고 알겠지? 선생님,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두 가지 동명사가 and라는 등위로 연결되어 있지만 연결이 아닐 수 있다면 R이 되는 거야.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맥락을 보고 하시면 되는데 어렵진 않아요. 물론 헷갈리는 건 제가 잡아드릴게요. 지금은 하나의 시퀀스라는 거죠. 하나의. 알겠죠? 따라서 R이 아니라 is가 될 거고 be like, like라는 동사가 like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반드시 이 형식처럼 봐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뼈대는 이거예요. 뼈대는 이거야. expanding하고 advancing 하는 게 심는 것과 같다라고 뼈대부터 잡고 살을 후차적으로 붙여야 돼. 나도 고3 때 6월 달에 7월 달인가? 여름방학 언제냐? 뭐 어쨌든 그때 처음 했었어.
그 전까지 그러니까 주어 동사 체크를 하고 막 슬래시 하는 뻘짓은 나도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영어 점수가 70점 위로 안 올라오고 내 대입에는 영어 점수가 절대적이었거든요. 저 때가 살기 좋았어요. 왠지 아세요? 영어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에서 영어 표점이 국어 표점을 이겼던 시즌이에요. 즉 국어가 불국어가 아니라고요. 게다가 이게 나는 내가 진짜 호우 시절에 살았다고 생각하는 게 수학을 안 봐도 경희대 이상을 갈 수 있었어요. 내한테 왜 그러는데 대학이 그렇게 입시를 요강을 한 거. 수포자들이 경희대급 중경 외시를 갈 수 있었다고. 대신 사탐이 4개였는데 사탐 4개라고 해봤자 과탐 1개 못 비거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솔직히 말하면. 제가 국어를 진짜 더럽게 잘하긴 했거든요. 다만 시간 관리를 못해서 그렇지 저는 국어를 95점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은 없어요. 다만 국어 하나만 잘했던 거야. 국어 하나만 잘했던 애가 영어 하나만 잘했던 애들보다 내 때는 영어 특기자 전형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영어 하나만 잘하고 사탐 2개만 부벼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다고. 그럼 그 호우 시절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잠깐 제끼기로 하고. 근데 어쨌든 뭐 어디 얘기 나왔지? 그러니까 뼈대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나한테는 영어 점수가 필요했고 고3 때 여름방학 때 2달 동안 이것만 했다고. 단어 안 외우고 주어 동사 체크하고 오형식 강박에 목적어 목적 보호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고 아무리 해석이 먼저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무의식으로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는 내 뇌의 어떤 속도감이 있더라도 워 하면서 뼈도 잡고 참아 현식아 이렇게 하면서 했다고. 정말로 그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위 뇌지컬이라는 건 진짜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왜 일탈하고 혼자 그냥 착각하고 사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추론 능력을 난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개성고는 거기 집중해야 되긴 해. 그래서 내가 개성고에 타겟팅을 한 것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뭐냐면 난 너희들에게 약속할게. 절대 단어를 강조하진 않지만 최소한의 단어는 외우긴 해야 돼. 지금 양심 찔린 사람들이 있어. 내가 지금 누구라고 말은 안 할게. 근데 있잖아. 근데 진짜 내가 10년 동안 하면서 어머님 단어 외우셔야 됩니다. 땡땡아 단어 외워야 되는데 단어 때문에 네 점수 안 나온다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 하늘에 맹세코. 단어를 호도하는 건 실력 없는 강사들의 진짜 말도 안 되는 의미 없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해. 진짜로. 단어는 찾아서 외우는 거야. 지들이. 해석 안 됐을 때. 진짜로. 그러니까 단어를 발목 잡는다라고 계속 말하는 건 단어밖에 강조할 게 없는 글의 본질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의 진짜 의미 없는 빽이라니까. 대충 이상한 간판 하나 매달고 경계해야 돼. 글을 이해하지 못하면 단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미안해 말 셌어. 갈게. 잘 봐. 아무튼 오고 단어 치라고 오늘. 아무튼 오늘 오고 단어 치라고 알겠지? 대답하지 마. 아무튼 무언의 응이라고 들었다. 와라. 간다. 다시 여기 봐.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비스 섹터를 이거하고 이거 하는 건 마치 씨앗을 심는 거래요. 나무의 씨앗. 뭐 할? 빨간 펜 밑줄. 그 다음에 파란 펜으로 바꿔서 제가 여기서도 딱딱하게 해석해 볼게요. 이게 투부 정사의 의미상조거든요. 나날들이 즉 미래에 오게 될 열매를 맺을 나무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됐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게 될 미래라는 게 긍정적인 거 맞죠? 왜냐면 프루트라는 과실은 누가 봐도 플러스가 될 테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이거잖아.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분야를 반드시 이거하고 이거해서 미래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좋아요인 거 맞지? 두 번째 문장이야. strengths가 주어가 될 거고요. will greatly 조동사, 동사, 원형 사이 부사 자리 influence 삼형식 타동사 our future. 근데 이게 열매를 의미하는 AA1 표시를 해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할게요. 자, 결과적으로 이 분야의 힘이라는 건 우리의 미래에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맞지? 이 영향력이 추상적이지만 누가 봐도 플러스라는 의미를 그대로 가져갈 수는 있겠지.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미래에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원인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주절보다 부사절이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주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부사절이 훨씬 더 중요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고요. 알겠지? 왜냐하면
우리는 compete, 싸우고 경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미국, 중국과 같은 어떤 선진국들과 맞지? 뭐를 가지고 선진화된 경제 속에서 따라서 더 이상 반도체, 선박, 중화학으로는 미국이랑 싸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서 우린 여기까지도 서비스 분야까지도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경쟁에서 뭐 할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의역해도 무방한 사실인 거 맞죠? 따라서 우리가 미래에도 꾸준히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디에 집중할 때가 됐다? Time to service sector가 되는 거 맞지? 계속 갈게. In fact, 사실상 researchers, 연구자들은 have predicted, 삼형식 타동사, 대세다가 네모 이런 것들이 사실 내신이 주목할 수 있는 어퍼 포인트가 돼요. 삼형식 타동사의 명사절 대절된 거 맞죠? 근데 컴마에 부사를 깔아놓고 문장의 길이를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길게 늘어났단 말이야. 타동사의 목적어 명사절이고 뒷문장이 완전이에요. what을 쓸 가능성이 있어요. what 쓰고 x 하셔도 되고 그냥 표시만 하셔도 돼요. 어차피 문제는 만들어질 거니까요. 즉 that을 썼으니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는데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면 문장의 완전 불완전을 찾기가 다소 부담스러워지는 건 부정할 순 없어요. 물론 이건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린 지금 내신의 점수를 따기 위한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레이스를 하고 있어요. 즉 글의 원론적인 이해와 문장 구조의 독해를 요구하는 어떤 구문 수업 또는 독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는 솔직히 말하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양적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약속할게요. 1학기 여름방학 때 선생님과 이제 어쨌든 개성고 그 보강 수업까지 했을 때 우리 더 이상 어법에 발목 잡히지 맙시다. 어법 포인트를 안 잡아주겠다는 게 아니라 어법 포인트를 잡되 어법에 대한 설명은 2학기 때부터 굉장히 압축돼야 돼요. 어법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영어 성적에 있어서 리스크가 되는 부분이 아니어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어법을 특강으로 깔지도 않을 거예요. 어법은 특강도 안 될 감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명사절 대절이 나왔으니까 완전한 절을 잡아야 될 건데 20년 내라는 얘는 제끼고요. 부사니까 service가 주어가 될 거고요. will make up. 메이크업이 삼형식 타동사인데 얘들아 메이크업에다 파란펜 동그라미 치고 어휘 표시해봐봐. 설명해 줄게. 메이크업이 하이픈을 메이크업이 붙었으면 이거 화장하다가 맞거든. 근데 지금은 메이크랑 업이 떨어져 있지. 이게 구성하다 뜻이란 말이야. 이건 구성하다 뜻이라고. 근데 메이크업 뒤에 전치사 for를 하나 더 달잖아. 이걸 조심하란 말이야. 메이크업과 메이크업 for의 뜻은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다시 메이크업은 구성하다, 비율을 차지하다 뜻인데 메이크업 for는 보충하다 뜻이에요. 메이크업 for 뜻은 compensate for이 됩니다. 지금 제가 느껴지는 여러분들 전반적인 분위기와 에너지 레벨이 1교시보다 조금 더 높아요. 아 그래? 아 그래? 방금 애정 표현이었어요. 잘 봐. 보완하다, 보충하다 이건 구성 차지하다고요. 1/3 of export from such countries. 자, 연구자들은 그런 어떤 선진국 내에서 이 서비스 분야의 매출이 3분의 1에 달한다고. 대박, 이 정도로 많다는 걸 예측한다. 즉 무조건 우리도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되겠죠. 계속. 따라서 the government, 우리나라 국가라고 해도 되겠네요. 잘 봐, 파란펜 들어와봐. 여기서 이거거든. 주어 must commit 위에다 삼형식 타동사. 지금 뒤에 목적어 없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문제 표시부터 먼저 하시고요. 이거 안 돼요. to support 안 돼요. to support. 이 문제가 실제 문제로서 가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to support를 써도 말이 된다라는 착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야. 다시 일단 commit는 헌신하다, 희생하다, 쏟다인데 어디에 쏟다야? 엄마 대박 물 쏟았다. 어디에 쏟았는데? 엄마 그 아끼는 옷에다가 티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즉
무언가를 쏟고 헌신한다는 건 어디에 쏟았는지가 더 중요한 정보야. 뭐 하기 위해서보다 알겠지? 둘 다 부사일 수는 있지만 얘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근데 뭐뭐 하기 위해서 헌신하다 말 되기 때문에 유의미한 가치, 착각의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이 표시는 됐어. 내가 지금 얘 몇 형식이라고 했지? 3형식이라고 했지. 근데 지금 목적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왜냐면 주어랑 같은 뭐가 생략돼 있냐면 미안해. itself가 생략돼 있다고. 정부는 정부 스스로가 지지하는데 쏟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근데 들으면서도 좀 참 영어 모르심? 원래 쓴 단어 안 쓰거든요 인 거야. 즉 정부는 정부 스스로가라는 말을 안 써도 내용이 통용될 거 아니니 맞지? 그러니까 영어가 추구하는 경제성에서 쓰기보다 생략이 더 유효하지 않니? 된다. 여기까지 괜찮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동사라는 건 한 번 더 의식해 주실 것. 간다. Supporting this underrated 저평가된 경제 no! 저평가된 서비스 분야라고 한 번 더 해석하자 됐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절? 주절. 따라서 생략할 수 없을 거고 한 번만 더 됐으면 안 될 거고 됐지? 그리고 잘 봐봐. 지금 제가 아직 여러분들의 모든 시험 범위의 지문들을 다 분석한 건 아니에요. 근데 계속적 용법 뒤에는 거의 대부분의 높은 확률로 S가 붙어요. 왜냐하면 계속적 용법의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의 확률이 높으니까요. 맞지? 그럼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가장 경제성 있는 효율은 추구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지문에 계속적 용법이 나왔을 때 혹 동사에 S가 없는 선행사가 복수인 경우는 제가 반드시 체크해 드릴 거예요. 알겠지? 그럼 그 체크가 우리가 진도가 다 나왔을 때 얘들아 요번 지문에 요번 시험 범위에 계속적 용법에 복수동사 없대 라고 정리해주면 그걸로 믿고 넘어가면 되잖아. 이런 부분은 한 번씩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도 어느 정도의 효율은 추구해야 돼. 왜냐면 난 효율을 좋아하진 않아. 효율에 집중하는 건 일은 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선택적으로 가져가야 될 효율은 있어. 다시 계속적 용법은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사에 S가 붙는 경우가 굉장히 높지만 반드시 또 동사 S가 붙는 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아닌 경우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단 말이야. 그건 내가 수업 분석 다 하고 나서 지문 다 하고 나서 있냐 없냐 마지막 결론 내려줄게. 알겠지? 그런 비율은 의미가 있다고. 계속 그래서 우리는 끊어서 여기에 헌신해야만 하고 그것은 수반한다, 포함한다. 뭐를 extend, 어디서 어디로 extend 일형식을 하고 봐도 돼요. From A to B. 사업에서 어디까지? 관광 분야까지 서비스 분야를 확장시켜서 우리는 경쟁력을 제고해야만 한다. 여기까지 괜찮죠? 계속 in order to realize our potential in this sector. 이러한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의 잠재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need to remove의 파란펜 동그라미 솔직히 말하면 안 어려워요. barriers란 단어가 쉽잖아요. 그러면 나는 remove 말고 barrier에도 표시해야지. 나쁘지 않아요. 왜? barrier이란 뜻이 아니라 obstacle, challenges 다 됩니다. 다 됩니다. 맞지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뭐냐면 성장은 성장이는 무슨 성장이냐면 서비스 분야의 성장에 장애물이 되는 걸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맞지? 얘들아 여기가 찐 어법이야. 여기다 파란펜 네모. 이건 진짜 반드시 하셔야 돼. 뭐 생략? to 부정사 생략. 뭐냐면 이게 need to remove, need to be인 거 맞지? 근데 문제는 그래서 to 부정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건 to remove, to be, be로 쓰기 때문에 to 부정사가 생략되기 때문에 be로 쓰는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 be가 아니라 are로. 왜? are로 제시됐다는 건 we need, we are 이렇게 병렬로 쓰였을 때거든. 그 가능성 염두에 두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바로 해석하고 이 문장 마무리해 볼게. 우리는 서비스 분야의 성장에 장애물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고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뭐에 관해서? Quality of the service
We can provide.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퀄리티에 관해서 K-culture,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It is high time that. 잘 봐요. 파란펜 들고요. 여기에 대생략 하나만 써주십시오. That. 잘 봐. 여기서 제가 실질적 의미를 좀 전달해 볼게요. 이것은 it, that 가주 진주어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왜? 이건 it, that 가지 진주어가 아니라 비인칭 주어긴 하거든요. 비인칭 주어. 따라서 이 time 뒤에 that은 이 time을 꾸며주는 that 또는 when으로 바꿔도 되긴 하는데요. 근데 내가 물어볼게. 이거 있잖아. 가주 진주어로 착각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아. 내가 지금 여기서 있잖아. 가장 싫어하는 질문 중 하나는 쌤 시험에 나와 이런 질문으로 좀 치환할게. 왜냐하면 개성어는 가주어, 진주어랑 비인칭 주어를 구분하라는 형태의 시험에 그 목적성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 집중하진 않으니까. 다만 비인칭 주어가 왜인지는 설명들 드릴게요. 저는 비인칭 주어든 가주어든 그것이라고 해석 안 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일요일이다. 영어로 뭐죠? Today is Sunday입니까? It is Sunday입니까? It is죠. 그때 쓰는 게 비인칭 주어인데 마찬가지로 얘도 비인칭 주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얘를 꾸며주는 관계 부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뭐뭐 할 시간이다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뭐뭐 할 시간이다가 될 거고요. move away의 어휘 표시. 자, 그대로 제가 딱딱하게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단어를 외우라는 말을 상대적으로 덜 하는 쌤이라는 걸 앞으로도 이해하실 건데요. 쌤 잠깐 볼래요? 여러분들 수거 있잖아요. 이디엄. 이거 중요할까요? 내가 지금 진도에 급급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말해 드릴게요. 수거가 이디엄이잖아. 여러분들 중학교 때 외우지 않았냐? 나는 수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잘 봐. 내가 그 이유 말해줄게. 잘 들어. be likely to가 수거의 대표란 말이야.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맞지? 난 이걸 왜 외우는지 모르겠어. likely가 possible도 되고 possibly도 되거든. 즉 형용사 부사가 다 된단 말이에요. 형용사 부사가 다 되는 건 문제로서의 가치가 없어. 왜요? 형용사를 물어보면 부사를 의심하고 부사를 물어보면 형용사를 의심하는데 둘 다 되는 애는 평가원에서 문제로서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겠지. 왜? 둘 다 되니까 빵 치면 되잖아. 됐지? 근데 봐. 지금 우리가 얘가 지금 비동사라는 이형식 동사 되었으니까 형용사 즉 possibly가 아니라 possibly 되는 거 맞지? 그럼 몇 가지 해석해 봐봐. 가능성이 있다 맞지? 그럼 여기 들어간 투부정사 무슨 용법인데 부사적 용법인 거 맞지? 왜? 이형식 문장에 보호까지 왔으니까 맞지? 그럼 부사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지? 뭐뭐 하기 위해서인 거 맞지? 부사가 형용사 꾸밀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돼 안 돼? 되잖아. 이걸 왜 외우고 있냐고. 머리가 그대로 이어가면 되는데 이걸 이디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생각을 안 하고 외우라고 너희한테 책임을 전가한 거야. 그럼 내한테 수거가 뭔 줄 알아? 잘 봐. 잘 봐야 돼. 이 뜻이 뭐야? 훔치다 맞지? steal money가 돈을 훔치다 맞지? 맞지? 근데 이거 rob 뜻이 뭐야? 훔치다 맞지? 그럼 이 뜻으로 해봐봐. 이거 못 쓴단 말이야. 왠 줄 알아? money가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왜? 여러분들이 이때는 이걸 수고로 배웠었어. rob A of B인 거 맞지? A에게 B를 훔치다 맞지? 그럼 다시 steal money를 rob으로 바꿔봐. 그래도 여러분들 영작 못 한다고. money를 A에 써야 돼, B에 써야 돼, B에 써야 된단 말이야. 나는 돈을 훔쳤다. 그럼 여기 누구 써야 되게? someone 쓰면 되잖아. 됐지? 누군가의 돈을 훔쳤다. 됐지? 그러니까 잘 봐. 내가 얘는 왜 수거라고 가져간 줄 알아? of라는 전치사, rob이라는 삼형식 타동사.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거라고 외우는 건 일형식 자동사 뒤에 전치사랑 삼형식 타동사 뒤에 전치사 of 요 두 개밖에 따로 수거를 안 해요. 외우라고 물어봐봐. 우리 있잖아. 이거 해석해봐. 전쟁이 쉬는 거 맞지? of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무의식까지 이게 편향이 잡혀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rob A of B를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왜? God of War처럼 B의 A를 훔치다라고 의역을 한단 말이야. 그 리스크를 배제해주기 위해서 전치사 of가 깔려있는, of가 얘를 수식할 수 없는 수거는 따로 외워야 돼. 이걸 제외한 모든 수거는 수거로 외울 필요가 없어. 왜? 동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시퀀셜하게 따라온단 말이야. 그거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수거랍시고 어딘가에 떠다니니까 그거 외워서 그거 모아서 책이랍시고 해놓고 야 수거 외워라고 시험 친다라고 호도했던 거야. 너희들 알겠지? 그게 어떻게 강사냐? 그게 어떻게 선생이냐? 지들이 생각 한 번도 안 해보고 생각하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던진 거잖아. 굉장히 불편하다고. 미안해. 다만 그럼 이거야. 내가 지금 정리한 건 뭐냐면 너희들에게 알려준 수건 딱 하나야. 3형식 타동사대에 전치사 뭐 있는 거? 오브 있는 거. 그거는 외우셔야 돼. 그거는 안 외우면 헷갈리고 해석이 틀어지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요거지 괜찮냐? 그럼 다시 잘 봐. 그럼 여기서 move away를 가지고 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야. 자, 이제 할 시간이야. 뭐 할 시간이야? 우리가 멀어질 시간이야. 맞지? 멀어질 시간이야. 그럼 가까워질 시간은 서비스 섹터를 발전시키는데 가까워져야 되고, 맞지? 멀어질 시간은 지금의 입장, 현재 진행적인 입장인데 어떤 입장이겠어? 서비스랑 상관없는 입장이겠지. 잘 봐. only의 빨간 펜 밑줄. 오직 생산 또는 heavy industry, 이걸 중화학이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생산이나 중화학. 그럼 여기는 서비스가 있어 없어? 없잖아. 서비스가 아닌 이것이 중화학이나 생산 공장과 같은 서비스 분야가 아닌 부분이 우리의 진정한 경제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현재의 관점으로 또 멀어질 필요가 있다. 뭔 말인지 알겠지? 넘어갑시다. 15초 쉴게요. 호흡을 다듬어 보세요. 예. 1번이랑 4번이 시험에 제외됐다라고 그때는 전달을 받아서 빼고 구성을 했는데 수업만 학교에서 안 해준다는 거지 시험에는 출제가 된다라는 또 의견을 제가 받아서 나중에 모아서 해드릴게요. 알겠죠? 쏘리. 그건 어쩔 수가 없었다. 잘 봐요. 요 지문이 오늘 3회차 지문에서는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를 조금, 그러니까 지문에 집중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지문이에요. 알겠죠? 한 번 더 에너지 레벨을 올릴 필요가 있어요. 킬링워드부터 봅시다. 자, 여기 봐. have been able to do and to observe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할 수 있는 것과 볼 수 있는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잘 보세요. 제가 이 세 개를 다 묶어놨어요. 이거는 과거라는 뜻일 거예요. 이건 경험이란 뜻인데. 그렇죠. 경험이란 과거의 것들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 세 뜻이 다 같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지문을 읽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의아한 건 선생님 과거를 경험이고 경험한 것을 과거라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왜 그게 할 수 있는 것과 볼 수 있는 것으로 과거와 경험을 연결했는지는 아직 조금 모호합니다. 그건 제가 설득시켜 드릴게요. 마지막 네 번째 킬링워드인 the unknown. unknown은 알려진 겁니까? 알려지지 않은 겁니까? 알려지지 않은 거죠. 좀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 그럼 경험한 겁니까? 경험 안 한 겁니까? 그래서 정반대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어떤 단어의 즉 경험과 unknown 이 싸움인데 자 반드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지문은 low context, high context 둘 다 있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는 설명문이 아니에요. 이건 둘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필자의 의도가 5대5 메타가 아니라 어딘가에 집중, 편중돼 있다고요. 여기라고요. 됐나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라는 거죠. 주제 볼게요. experience, 경험은 don't pave, 길을 포장하다, 닦다라는 뜻이고 플러스가 될 거거든요. 그럼 경험은 너를 위해서 길을 닦아주진 않는다. 즉 경험이 좋지 못할 수도 있다. 다시 경험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굉장히 추상적인 제목을 깐 거예요. 알겠지? 요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글을 컴팩트하게 야호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가볼게. 오른쪽. 잘 봐. 파란 펜 들고 the sum
총합 the things you run, the event you encounter in your life. 너가 배운 것과 너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사건들의 총합이 is your experience.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The sum, 총합이 너의 경험이다. 지시대명사 it은 당연히 experience를 받겠죠. 경험은 결정된다. 삼형식 수동이 될 거고요. 뭐에 의해서? By what you have been able to do and observe. 사실 경험이 결정된다고 말하는 게 와닿진 않아요. 왜냐하면 경험은 이미 경험한 것인 끝난 결과인데 그걸 결정이라는 판단으로 치환하는 게 글의 전개 구조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심플하게 말할게요. 야가 야이다라고 해도 돼요. 됐죠? 이렇게 단순히 정리를 하는 거 알겠지? 결정이라는 단어에 너무 매몰되지 마. 결정이라는 단어를 잘못 썼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가가 가죠. 그 애가 그 애죠라고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한 번만 더 내가 담백하게 말할게. 야, 네가 배운 것들과 네가 인생 속에서 마주한 사건들을 다 합치면 경험 당연한 거 아님?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그게 마치 뭐와 같냐면 네가 할 수 있는 거랑 볼 수 있는 거와 같은 뭐가 경험이.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애매하단 말이야. 근데 잘 봐. 야, 네 저번 시험 성적 말해봐. 부끄 말해야 돼요. 말해. 72점.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성적이 72점이라는 거 맞지? 그럼 이걸 경험을 2단으로 치환할 수 있는 거 맞지? 되네 맞지? 즉 뭐냐면 나의 능력 척도인 거 맞지? 경험은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 돼 안 돼? 빨리 말해. 되는 거 맞지? 되는 거 맞지? 그럼 이렇게 얘기가 된 거란 말이야. 즉 어떤 서술이라도 단순화의 형태로 되는 거란 말. 여기까지는 괜찮지? 그럼 이 단어에 너무 매몰되지만 않았으면 글은 심플했을 거란 말. 여기까지 괜찮지? 총합은 경험이야. 그건 부담이 없었어. 근데 갑자기 경험이 네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랑 무엇을 볼 수 있었는지 특정 시점, 과거의 특정 시점에 너 작년엔 수학을 좀 못했었구나. 이제 이해됐지? 그럼 경험이라는 건 너의 능력의 척도를 말하는 것도 맞지? 자, 질문. 여기 다 반응해야 돼. 이 질문만 제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봤어. 근데 우리가 글 전반적인 킬링워드를 보고 왔어. experience vs unknown에서 experience가 졌고 unknown이 좋았다고 말했고 experience의 부정성을 가능성을 말했는데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봤을 때 현우가 조금만 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봤을 때 experience의 부정성이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진다고 감각해야 돼. 맞지? 아직 안 나왔어. 즉 뭐냐면 글의 호흡을 길게 가져가 달라고. 끝까지 봐야 된다고. 시험에 어디든 나올 수 있다가 아니라 아직 필자의 의도가 안 나왔다고. 잘 봐. limited or negative experiences 주어 표시. act like 떴으니까 이형식 동사. 보어. road blocks. 부정적인, 제한적인 경험은 미래의 성공에 뭐가 될 수 있다? 장애물처럼 활동해. 그럼 선생님 잘 들어봐. 선생님 세 번째 문장에서는 비로소 뭐가 나왔냐면 경험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부정성이 나온 거 아닌가요? 근데 있잖아. 잘 들어. 경험이라고 말했어. 제한적이고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말했어.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말했지. 다시 나는 애시당초 부정적인 경험이 부정적일 수 있다고 말한 게 아니라 경험이 부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어. 즉 이 문장은 필자의 진짜 논지는 아니라고. 다시 부정적인 경험이 마이너스라고 했지. 이 지문은 부정적인 경험만이 아니라 경험 자체가 이 경험 그대로가 부정적일 수 있다는 거야. 그거까지 봐야 돼. 알겠지? 나이스. 잘 봐. 제한적이고 부정적인 경험은 당신의 미래 성공의 장애물처럼 활동할 수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have failed 삼형식 타동사 목적어 their potential.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빨간펜 밑줄 쳐볼까요? 3번의 문장에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3번의 문장은 지역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괜찮아. 경험들 중에서는 안 좋은 경험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잖아요. 이 지문은 트라우마가 너를 자꾸 발목 잡는다 지문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알겠지? 나이스. 다시.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잠재성을 깨닫는 걸 실패해요. 만약 이 문장을 봤을 때 3번의 문장에 너무 몰입해버리면 나쁜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자신의 포텐셜을 퍼뜨리지 못하는 게 되잖아요. 자, because 왜냐하면 잘 봐. They were to에다가 파란 펜 동그라미 치고요. 이건 어휘 문제는 아닌데요. to는 반드시 부정적이에요. 다시 말 많은 사람, 너 말 진짜 더럽게 많은 사람, too much talker 맞죠? so much talker가 아니라 very much talker가 아니라 quite much talker가 아니라 too much예요. to는 부정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럼 봐봐. 다시 한 번 더 제가 약간 감정을 싣고 논리의 의도를 실어서 설명해 볼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나치게 scared 겁먹어서예요. 겁먹어서요. 뭐에? 잘 봐. Pursue new opportunity. 빨간 펜 밑에 쳐봐요. Pursue new opportunity. 잘 봐. 이게 3번 문장을 원인으로 보면 이건 단순히 여러분들의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제한되고 부정적인 경험 때문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부정적인 경험 때문이 아니라 과거 경험이라고 써. 부정이라는 말을 빼. 3번의 문장에 너무 몰입돼서는 안 돼. 이 지문은 부정적인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의 개념과 가치를 말하고 그 경험의 다른 측면을 다른 각도로 보겠다는 거야. 부정적인 경험만 말하겠다는 게 아니야. 알겠지? 일단 3번의 문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경험 자체에 집중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의 경험 때문에 너무 뭐해서 선생님 제가 작년에도 수학 6개월 졸라 빡세게 해봤는데 점수가 안 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새로운 트라이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알겠지? 뭐 때문에? 경험 때문에. 됐지? 지금부터 경험의 부정성이 느껴지지? 계속 잘 봐. 그러나 잘 봐. 그러나 it is wise to recognize. 이세 파란펜 동그라미, 투의 파란펜 동그라미. 이제 말할 것 없는 가주 진주어. wise는 어휘 표시 하나 할까요? 현명하다, 분명하다, 그래야만 한다, 뭐 인정해야만 한다, 명사절, 대절. The past, 빨간펜 밑줄. The past, 과거라고 쓰고 뭐라고 읽을래? 경험. 봐봐. 만약 3번 문장이 그랬다면 past라고 쓰는 게 아니라 scaring past나 negative라는 단어를 썼어야지. 맞지? 그게 아니라 과거란 반드시 dictate. 이번 지문의 가장 중요한 어휘 dictate가 뭐지? 없냐? 보고 말해 빨리. 괜찮아. dictate 뜻이 뭐야? 따르다, 결정하다 했지? 뭐냐면 과거는 반드시 너의 미래를 결정하고 보장하는 게 아니야. 다시. 작년의 영어 성적이, 작년의 수학 성적이 이번에 모의고사가, 어제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의 다음 성적을 보장하는 건 아니야. 후 털고 일어나라고. 알겠지? 어제까지의 페이지는 읽은 것일 뿐 읽을 것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됐지? 계속. experience. 결국에는 경험이란 오직 서 있을 뿐이야. 요 해석이 살짝 까다로울 수 있어. 딱딱하게 해석할게. 만약 네가 그 가능성을 허락하려고 한다면 이 있은 가능성 맞는 건 알겠지? 가능성을 펼치려고 할 때 가능성을 달성하는 길 안에 뭐라고? experience, 경험은 오직 딱 서서 고정되어 있는 것뿐이야. 즉 너 발목을 잡는다고. 따라서
only stand in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의역하면 이렇게 돼야 돼. 너가 잠재성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경험이라는 건 잠재성 발휘의 방식에 발목을 잡고 딱 고정되어 있을 것이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라고. 됐지? 요 해석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데 반드시 맥락의 이해를 하고 옆에 해석을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이거 부정적인 거구나. 즉 past와 experience는 같은 단어. There is no doubt. 의심의 여지는 없다. 얘들아 잘 봐. 이거 서브노트에 표시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파란 펜으로 하고 C 표시해 봐봐. 삽입인데 요 문장에 연결사 있니 없니? 보고 말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근데 잘 봐.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 이건 내가 조금 과하게 말하면 고3 지문급이 돼. 자, 지금 6번 문장까지 봤을 때 past와 experience는 너의 미래랑 관련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과거의 경험과 기억과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지 말란 말이야. 어제 네가 못 쳤다고 내일도 못 칠 게 아니라고. 맞지? new one, new thing이란 말이야. 맞지? restart에 있어서 past와 experience는 이미 지나간 페이지야. 다시 돌아볼 거야? 돌아보지 않을 거야? 돌아보지 말라는 거야. 맞지? 근데 봐봐. 갑자기 7번 문장에서 뭐가 나왔냐면 야, 경험은 유용하다가 나오는 거야. 경험이 유용하다는 게 이 지문의 논지야? 아니란 말이야. 뭐냐면 이미 내가 잘 들어. 필자는 그를 설득할 만큼 설득한 거야. 야, 그렇다고 해서 경험이 아예 나쁜 건 아니라고. 경험을 뒤에서 약간 지지는 해줘. 근데 이 지지가 필자의 메인이야? 아니면 서브야? 이건 서브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연결사가 있어 없어? 없어서 어디 들어가도 말이 될 것 같단 말이야. 문 두에 써도 말이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삽입으로 딱 잡아놔야 돼. 알겠지? 다시. 나도 인정은 한다고. 뭐라고? 경험이 유효하다고. 뭐 하는데? 너가 결정을 만들고 assessing의 파란펜에 and 뒤에 있는 병렬은 반드시 어법. 지금은 when부터 situation까지 분사구문. 얘 생략하면 분사구문 부사절의 축약. 여기까지 됐나? 보고 와야 돼. 얘랑 병렬이지 얘랑 병렬이 되면 안 돼요. 알겠죠? 따라서 요걸 써주셔도 돼요. to assess 써도 안 된다는 걸로 가셔도 돼요. 다시 한 번 더. 7번 문장은 지금의 5, 6, 7, 8 즉 글의 논지에서 사실 빼도 말 된단 말이야. 필자는 경험으로 사로잡혀서 새롭게 다가올 기회들의 잠재성을 놓치지 말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7번 문장에서 야, 그래도 경험이 도움은 됨. 의사결정하거나 상황을 평가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논지에 크게 부합을 안 하는 거잖아. 버려도 된단 말이란 말이야. 알겠지? 근데 넣어놓은 거야. 마지막 문장. 하지만 때때로. 그러니까 이거는 떡밥이었고 마지막 끝나기 전 떡밥이었고 그러나 때때로 having이 주어고요. 약간의 믿음을 가지고 venturing into the unknown. venturing into the unknown. 뭐라고? 알지 못하는 것으로 뛰어드는 것. 도전하는 것.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 미래로 나아가는 것. 됐지? 그게 뭐가 있다? 효과가 있다. 그럼 unknown은 past랑 experience랑은 관계가 없는 거 맞죠? 네. 오케이, 넘어갈게요. 갔다 와요, 갔다 와요. 갈 거예요, 계속. 봐봐요. 지문이, 잘 봐. 이건 킬링 워드가 없어요. 다만 주제만 살짝 볼게. 자, historical origin and semantic. semantic이란 단어가 여러분들 수준에서 어려울 수 있는 단어인데 일부러 선택을 해봤고요. 의미의란 뜻이에요. 의미의 변화, title, message. 해석하면 message라는 단어의 역사적 시작과 의미의 변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두 지문을 하면 딱 좋거든요. 목표는 세 지문을 하는 거긴 했는데 여전히 한 지문이 빠지긴 하지만 그것까지 욕심은 안 낼게요. 두 지문을 딱 더하고 마칠 건데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 보세요. 잘 봐. 얘들아, 이 지문이 뭐랑 병렬로 연결되면 좋냐면요. 바게트 있잖아요. 1900 몇 년이에요? 1920년이었나? 프랑스의 노동법을 기준으로 바게트가 변했다는 그 정보를 전달했던 지문이랑 이 지문이 되게 비슷한 느낌의 글이에요. 즉, 같이 두고 정리하면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심지어 네이티브 잉글리시 스피커들에게조차 message 주어 seem like 이 형식 보어 or the title for married woman. 사실은 내용의 정보에 약간의 디테일을 잘 잡아주시면 어렵진 않은 글이거든요. 그 포인트를 제가 잘 잡아드릴게요. 다시 한 번 더. 네이티브들에게조차 message란 단어는 결혼한 기혼 여성을 말하는 좀 이상한 단어이다. 타이틀이다. 첫 번째로 for one thing it to 가주 진주어고 밑줄만 이렇게 쳐볼까요? 이렇게 치고요. message에 밑줄만 쳐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메인 워드는 message란 단어가 될 거고 이 message란 단어가 표시 이렇게 해도 좋겠네요. 추측하기가 어렵대요. It contains the letters all. 그렇죠. MRS라는 분명히 R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R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유를 추측하기 어렵다. 왜? pronounced. 발음이 되는 건 message. 즉 R 발음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보다 여기거든요. 여기가 중요해요. 잘 봐요. 일단 이번에도 it, 가주어, that, 진주어.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봐줘. 진도가 분명히 급급하지만 봐줄 게 하나 있어요.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ing랑 pp라는 문제가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거든요. 누군가에겐 되게 쉬운 문제예요. 자, 주어 플러스 비동사의 보어로, 이형식 동사의 보어로 ing를 쓸지 pp를 쓸지를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거거든요. 여기는 능동이고요. 여기는 수동이 될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따지는 건 목적어의 유무로만은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주어 플러스 비동사의 보어 자리에 얘를 쓸지를 판가름 짓는 건 목적어의 유무로는 안 된다고요. 목적어의 유무로는 판단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푸냐면요. 주어와의 호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해석을 하시는데 주어를 반드시 잡아야 돼요. 알겠죠? 주어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자마자 의심할 여지가 없는 문제가 되길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우리 한번 패턴화 시켜볼까요? 즉 이거는 퍼즐드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맞죠? 왜 이래? 미안해요. 더 예쁘게 쓸게요. 이게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주어가 여기 있죠. that 이하의 사실은 심지어 더 많은 혼란스러움을 준다라고요. 그러면 퍼즐드를 되는 건 that 이하의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퍼즐드가 되는 거고요. that 이하의 사실이 심지어 더 혼란을 야기한다, 초래한다. 이 능동 맞죠? 이해됐죠? 오케이? 됐어. 그럼 가볼게. that 이하의 사실은 명사절이니까 뒷문장 완전할 건데 여기 또 어법 잡아야 돼요. 어법 포인트가 생각보다 많네요. use to 동사원형이 뭔 뜻이지? 뭐뭐 하곤 했다인 거 맞지? 자, 당연히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was used to be는 안 된다라고 표시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된다는데 쌤 이것도 말 되는데요.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두 가지 해석을 다 보여드릴게요. that 이하의 사실, 그 message란 단어가 1600년, 16세기 후반에 mistress라는 단어의 축약 형태로
사용되곤 했었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닌 거예요. 이건 알겠지? 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우리 지금 사람들은 이 두 단어가 원래는 같은 단어의 축약 단어였어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오 대박 몰랐어가 될 건데 맞지? 즉 그런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퍼즐 드가 되는 거고 이 사실은 퍼즐 링하는 거 맞지? 근데 만약 was used to be가 되면 그것은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된다는데 말 된단 말이야. 말 된다고. 말 돼서 조심하셔야 돼. 알겠지? 계속. 자,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today. 오늘날 that term 잘 봐요. 오늘날 mistress라는 그 단어는 that term은 mistress 말하는 거예요. 주어가 될 거고요. refer to 밑줄 치고 전치사 to까지 사명시타 동사. 오늘날 mistress라는 단어는 기혼 여성의 여자친구를 언급한다. 즉 불륜녀를 말한다고요. 당연히 부정적인 영어인 거 맞죠? 봐봐. 하지만 back then 과거에 그 무렵 16세기 후반에는 mistress는 didn't have the negative meaning. 자, 그러면 mistress에 대한 과거와 현재 뜻이 판이하게 다른 거 맞죠? 과거에는 부정적인 뜻이 없었지만 지금은 결혼한 기혼 여성의 여자친구니까 불륜녀인 거 맞잖아요. 부정적인 뜻이 있는 거죠. 여기에 과거에는 부정적인 뜻이 없었다가 될 거고요. 잘 봐. 도스에다가 파란 펜 네모. 어법입니다. 대동사 have를 받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오늘날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과거엔 가지고 있지 않았다. 조금만 더 일로 와. The title mistress. 그 mistress라는 단어는 실제로 derived from 동사가 되겠네요. 초래된다. 기원이 되었다. 뭐 old French word. 오래된 프랑스 언어인 female master.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절? 주절. 따라서 한 번 더 컴마의 동그라미. 위치는 뭐가 되지 않는다? 대시 안 된다라는 계속적 용법. 맞지? 자, 한번 해석해 볼게. mistress라는 그 단어는 실제 여성 주인을 의미하는 고대 과거의 프랑스어로부터 유래되었고 따라서 그래서 무언가 주인의 존중받는 즉 부정적인 의미가 없는 형태였다. 됐죠? 그 다음에 once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파란펜 뾰족갈로 한 개 더 설명할 게 있어요. 밑에 여백을 좀 활용합시다. 지금의 once는요. 지금의 once는 부사절 접속사가 맞아요. 근데 once는 뭐도 되죠? 부사도 되거든요. 따라서 once, 한때라고 하는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사가 돼요. 됐죠? 근데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접속사로도 쓸 수 있어요. 됐나요? 접속사로 쓸 때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한 쌍 따라와야 되는 건 맞죠? 이해됐죠? 제가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독립적인 부사로 썼을 때, 이건 부사절 접속사로 썼을 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뜻은 다른데요. 어쨌든 한때라는 의미의 부사로 썼을 때나 일단 뭐뭐 하면의 접속사로 썼을 때나 뒤에 반드시 뭐는 나와야 되게? 뒤에 반드시 뭐 나와야 되게? 이게 중요하다고. 서준아, 이게 중요해. 주절을 확인해야 돼. 알겠지? 그럼 다시. 우리는 once의 형태를 once가 이끌고 있는 그리고 여기에 가운데 컴마는 그렇죠. 생략할 수 있으니까 컴마의 존재로 우리는 once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다시. once가 한때일 때는 주어 동사가 몇 쌍? 한 쌍. once가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부사절 접속사면 주어 동사 몇 쌍? 두 쌍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주절은 존재해야 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컴마가 없다 하더라도 주어 동사가 한 쌍, 두 쌍 쓰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가볼게. 일단 그것이 오늘날의 unfavorable, 일단 어휘 표시, 부정적인 의미를 획득하면 사람들은 점점 더 미스트레스, 과거에는 여성 주인의 존중을 담은 뜻이었지만 오늘날의 불륜녀라는 의미를 획득하고 나서는 사람들은 점점 stop calling, calling의 파란펜네 뭐 stop은 동명사 투부정사를 다 받을 수 있죠. 뭐뭐 하기 위해서 no,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calling the woman of a household mistress. 여자 주인을 미스트레스라고 부르지 않으니까 잘 봐. 여기서도 한 번만 더 삽입 문제를 만들어 볼게. C 표시해봐봐. 이거 왼쪽 서브노트에 없어. 중요해. 즉 우리는 삽입 문제를 풀어서 삽입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로직을 이해해야 돼. 첫 번째 문장에 서준아, 이 지문에 너 화장실 갔다 왔지만 상관없어. 첫 번째 문장의 메인 워드가 미스트레스야, 미시즈야. 맞지? 미시즈잖아. 근데 잘 봐. 잘 봐. 이거잖아. 그리고 얘를 바라보는 과거와 현대의 관점이 미스트레스랑 다르다고. 왜? 미스트레스의 축약어가 미시즈였는데 오늘날은 미스트레스를 안 쓰잖아. 왜? 불륜녀라는 뜻이 있으니까. 근데 이 지문의 메인은 미시즈인 건 맞지? 다시 7번 문장에 미시즈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다니까. 미스트레스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의미가 생겨버렸으니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미스트레스의 축약어인 미시즈 두 단어를 혼용해서 쓰다가 오늘날 오면서 미스트레스, 어머 그런 말 왜 쓰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가 되다 보니까 이제부터 이 단어는 안 쓰기 시작한 거 맞지? 따라서 뭘 쓰기 시작하게 된 거야? 미시즈만 쓰게 시작한 거 맞지? 미시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만 여기서부터 오늘날 이걸 쓰게 된 이유가 나온 건 맞지? 그럼 여기가 삽입이자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될 수 있잖아. 미시즈를 쓰지 아니하고도 미시즈를 설명했으니 그렇게 해놓고 봐봐.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낫지. 여기 빼놓고 문제 해봤자 여러분들 그냥 기계적으로 봐서 아, 이 뒤에 뭐 들어가더라 저 뒤에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물론 문제는 만들어주겠지만 문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형성할 수 있어야 돼. 마무리 지어볼게. 잘하고 있어. 잘 봐. 그럼 이제 오늘날 그런 불편한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미시즈만 쓰기 시작했구나. By the early 19th century, 19세기 초반에 이르러서 the full pronunciation, 그 전체 발음이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오 대박! 전체 발음이야. 전체 발음이면 축약된 단어 말하는가? 긴 단어 말하는가? 긴 단어니까 뭐? 미스트레스를 말하겠지. 맞지? 오 대박. 여전히 미시즈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미시즈를 원하는 거 맞지? 나이스. disappear은 몇 형식? 아무도 없냐? 3 빼기 2. 이 형식입니다. 따라서 수동태 불가동사 알겠죠? 마무리. It was replaced message. 그래서 얘가 대체된 건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절? 오케이. 그래서 생략할 수 없을 거고요. 다 왔어요. 잘 봐. 한 번만 더. Had originally been considered. 파란펜 물결 쫙. 잘 봐. had pp를 쓴 건 기준 시제가 과거니까 상관이 없고요. 저희는 여기서 문제를 하나 더 만들고자 해요. 어법이에요. considered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뒤에 a rude short form이라고 하는 명사가 떴죠. 얘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 보어예요. 알겠지? 따라서 우린 얘를 3형식이 아니라 5형식 수동으로 볼 겁니다. 하나, had originally considered를 써도 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석해 줄게요. 그 단어는 미시즈로 대체되었고 원래의 미스트레스의 short form, 무례한 short form이었던 것이었다. 왜냐하면 미스트레스가 맞잖아요. 됐나요? 여기 그 다음 질문. 마지막.
그 잠깐만 왼쪽 보면 이거 있잖아. 5분이면 돼. 잘 봐봐. 제가 왼쪽에 동사 형식 체크라고 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아마 제가 이 지문은 의도적으로 모든 문장의 동사의 형식을 싹 다 체크를 했는데 딱 하나 여기 봐봐. 딱 하나. 여기 보면 survive에 1/하고 3V 둘 다 표시해놨거든요. 요거 설명만 여기만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겁니다. 바로 가볼게요. 오른쪽. 잘 봐. My grandfather's brother. 나의 할아버지의 형. 이렇게 할게요. 나의 할아버지의 형. Dennis O'Brien was a jockey from Ireland. 우리 할아버지의 형은 이게 종조부라고 하더라고요. 아일랜드의 기수이셨다. 할아버지의 형이 21살이셨을 때 그는 주어 was offered는 사형식 수동. 왜냐하면 수동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직접 목적어가 남아있으니까요. 해석하면 그는 21세가 되었을 때 미국의 기수로서 직업을 제안받았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문장 to get there. 거기 미국에 가기 위해서 그는 탑승했다. 어디에? 타이타닉에. 됐죠? 타이타닉에. 3등 칸에 My grandfather Michael O'Brien. 자 이제 할아버지 형, 할아버지 남성 2명이 나왔어요. 그럼 제기대명사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나의 할아버지인 마이클 오브라이언은 이미 어디에? 이미 이동하셨다. 어디로? The United States. 됐죠? 그러면 일형식 자동사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was waiting for him. 여기서 힘은 누굴 말하는 거죠? 할아버지의 형인 데니스 말하는 거 맞죠? 쌤 편의상 D라고 할게요. 할아버지는 미리 가 있으셨고 할아버지의 형이 기다리고 있는 거 맞죠? 누구를? 할아버지의 형을. 됐나요? 일치 문제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할아버지는 그가. 잘 봐. 여기 중요해. 주어, 오형식, 목적어, 목적 보어인데 목적어는 데니스인 형 말하는 거 맞지? 할아버지의 형이 look full, 누추해 보이는 걸 원하는 줄 알았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형 가오가 있는데 맞지? 그래서 when he arrived, 그가 도착했을 때, 미국에 딱 떨어졌을 때, 아일랜드 저 냄새나는 놈들 이렇게 안 되고 누추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할아버지 형인 D에게, 뭔 말인지 알겠지? D에게 사형식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동생이 형한테 나이스 코트를 보낸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올려줄게. 쏘리. 그 다음에 갈게. 데니스 didn't survive the sinking of the Titanic. 데니스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헐, 큰일 났네. 데니스 형은 그럼 뭐 한 거야? 살아남지 못한 거 맞지? 자, 보자. 여기가 중요해. 주어 1형식이냐 3형식이냐인데 survive 뜻이 생존하다 맞지?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 내가 try 말할 때도 말했지만 the sinking of the Titanic이 타이타닉의 침몰이라고 해석되는 거 맞지? 그럼 survive가 타동사면 침몰을 생존시키다 살리다가 되잖아. 이렇게 말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린 지금 이거 1형식으로 보고 부사 처리하셔야 돼요. 알겠죠? 데니스는 뭐에서? 타이타닉의 침몰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셨다인 건 맞지? But his overcoat, 그의 코트는 뭐 했다? 살아남았다. 대동사 survive를 받을 거고요. 이거 was 쓰면 안 됩니다. 속도를 내보자. 마무리 지어볼게. 그는 코트를 여성에게, 구명보트를 탄 여성에게 주었고 along with a note to Michael, 마이클에게, 맞지? 마이클에게
그러니까 그럼 마이클이라고 하는 동생에게 노트를 주고 얘들 잘 봐. 노트에 파란 펜 비추쳐봐봐. 그 다음에 여기서 it은 코트를 받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코트랑 노트니까 두 개인 거 맞지? 요거 잘 보셔야 돼. 다시 그는 동생에게 보내는 쪽지와 코트를 그녀에게 주었다. 왜냐면 낯선 사람이겠지만 이걸 좀 전해 주시오 이렇게 준 거 맞지? 왜냐면 본인은 이게 침몰하는 그 타이타닉에 이제 갇히게 됐으니까. And ask 몇 형식? 5형식. 그녀는 이 여성인 거 맞지? 목적어, 목적보어. 자 봐봐 하나 더 포인트가 있어. 일단은 만드는 것을 요구했다 맞지? 그녀가 만드는 것을. 근데 요 밑에다가 쓸게. make는 본동사는 아니지만 5형식이고요. sure에다가 네모 표시. 쌤이랑 똑같이 surely 쓰시고 x. 왜냐하면 얘가 5형식이고요. 여기가 목적어예요. 그럼 여기가 목적 보호가 되는 거 맞죠? 목적어가 길어서 뒤로 빠진 거예요. 근데 이거 조금 납득이 안 되면 얘들아 조금만 더 할게. 납득이 안 되면 밑에다 1 쓰시면 돼요. make 뒤에 it이라는 가짜 목적어가 생략돼 있고 sure이라는 목적 보호 뒤에 that이라는 진짜 목적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얘들아 얘를 surely로 쓰면 안 되는 이유까지는 쌤 이해시키고 수업 끝낼게. 뭐냐면 왜 surely가 안 되냐면 surely면은 문장 성분이 아닌 부사제. 얘가 돼버리면 얘가 몇 형식이 되지? 3형식이 되고 얘가 무슨 절이 되지? 명사절이 되지. 어차피 가주어 진주어도 명사절은 맞거든. 근데 3형식 타동사 make는 명사절 대절을 못 받아. 그래서 surely가 되면 안 돼. sure이라는 형용사인 목적 보호가 들어가야 가목, 직목이 형성되는데 surely라는 부사를 써버리면 목적 보호가 없으니 졸지에 3형식이 되잖아. 이해됐지? 헷갈리면 클리닉 때 한 번 더 질문해야 돼. 쌤, 왜 여기 surely가 안 돼요? 라고 한 번 더 질문해야 돼. 그거 불편한 거 아니야? 알겠지? 체크해놓고 한 번 더 질문하면 돼. 알겠지? 정리하면 make, find, believe, consider, think는 5형식 목적, 가목, 직목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가목, 직목에 대절도 쓰는데 그 중에 make가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it을 생략한 거야. 근데 sure이라는 형용사 자리에 부사를 써버리면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아니라 얘가 3형식이 돼버린다고. 다 왔어. 잘 봐. 여기만만 끝나. 잘 봐. 형은 한 낯선 여성에게 코트를 전해주면서 내 동생이 마이클인데 좀 주시어서 쪽지를 준 거야. 몇 개? 코트 하나랑 쪽지니까 2개인 거 맞지? 그리고 그녀한테 요구한 거야. 뭐라고? 그의 동생이 뭐하라고? 그걸 받으라고. 그럼 왜 댐 썼겠어? 노트랑 코트니까 댐인 거 맞지? 코트만이었으면 이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좋은 대명사 문제가 될 거라고 됐지? 그녀는 전해 주었고 이제 우리는 삼촌이란다. 할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착용하고 있는. 됐죠? 다시 have가 진짜 찐막. have가 몇 형식? 3형식인 거 맞지? 목적어인 거 맞지? 그래서 사진을 가진다는 건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맞지? 근데 have에 몇 형식의 가능성이 있냐면 5형식의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 문제까지는 잡아줄 필요가 있어. 동사 원형 쓰시면 안 돼요. 얘는 5형식 사역 동사가 아니라 3형식 소유하다라는 동사. 그럼 뭐라고? 타이타닉 코트를 착용하고 있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가지고 있고 그 사진 속 할아버지는 꽤나 멋있으셨다. 오늘 여기까지 고생했어요. 진짜 고생했어요. 숙제 다 해오셔야 돼요. 특히 봐봐 제가 3주차에 준 과제들은 1주차, 2주차이기 때문에 진도가 단화 과목이라서 무조건 다 해오셔야 돼. 알겠죠? 제가 제공한 숙제는 절대 많은 거 아니에요. 너무 고생했어요. 교시 영상 보여줄까? 괜찮았어? 마지막에 좀 많이 힘들어하던데. 2교시 영상 보여줄까? 알겠어.
몇 시? 아, 국어 끝나고 올 거지? 네. 아, 그거 끝나고 30분 쉬었다고 와. 하면 되지? 안 돼요, 안 돼요. 아, 바로? 빨리 끝내고 싶어. 유진아, 국어 끝나고 바로 올 거지? 어? 시간 10분 더 있어가지고. 어. 걔랑 같이. 아, 오케이. 빨리 끝내. 고생했어. 고생했어.